낡은 모니터 세대가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방 안에는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이지혜는 웅크린 자세로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화면 속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흐름을 찾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슬픔과 분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흔한 중소도시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낡은 주택들과 간간히 보이는 네온 사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신식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평범하고 조용한 풍경이었지만 이지혜에게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은 곳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소박하지만 안정적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작은 가게를 남동생 민준과 함께 다시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가게는 낡았지만 어머니의 땀과 추억이 배어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민준은 가게 재개장의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지혜는 그의 꿈을 위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나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상하며 도왔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왜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독학으로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분석, 심지어는 가벼운 해킹까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숫자에 강했고 복잡한 논리를 파고드는 것을 즐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청의 유력 공무원인 강태식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부터였다. 그는 건장하고 위압적인 체격에 늘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로 악명 높은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그의 피부색은 한국 사회에서 흔치 않은 흑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편견을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삼는 듯 보였다. 그는 사소한 이유, 이를테면 가게 앞 도로 점용 문제나 위생 상태 등을 트집잡아 이지의 남매의 가게 재개장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번에 나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민준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다. 이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강태식의 부하 직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규정만을 들먹이며 추가 서류와 미비점을 요구했다. 그것은 백한 괴롭힘이었다. 강태식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뒤에서 지시만 내릴 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시청 민원 게시판에서도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대놓고 반항하지 못했다. 이지혜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부당한 요구사항, 방문 날짜와 시간, 담당자의 이름, 그리고 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상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시스템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줄 것이라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의 민원은 묵살되었고 감사는 흐지부지 되었다. 강태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를 이어갔다. 가게 앞에는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민주는 하루하루 말라갔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가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결국 버티지 못했다. 몇 달간의 악의적인 괴롭힘 끝에 가게 재개장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민주는 폐업이 확정된 날 가게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물과 절규는 이지혜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의 유산, 민준의 꿈,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작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민준을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이지혜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에 차갑게 반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스템에 기대지 않기로 했다. 법과 정의가 외면한 곳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강태식. 그 이름 석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세상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살인 무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방은 이제 복수를 위한 전쟁 사령부가 되었다. 이지혜의 복수 계획은 물리적인 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싸움에 능하지 않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는 지능, 기술, 그리고 인내심이었다. 그녀는 강태식이라는 인물을 데이터 덩어리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개된 정보부터 비공개된 정보까지 인터넷의 바다를 헤치며 그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시청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고 그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들여다보며 그의 스마트폰에 몰래 접근했다. 강태식은 자신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만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지혜는 그의 오만함과 방심을 역이용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비리와 부패의 증거를 수집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내린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음성 파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사진, 은폐된 민원 서류 목록, 차명 계좌를 이용한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강태식은 이지의 남매 외에도 수많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파괴해왔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의 비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갑질 수준을 넘어선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일부였다. 정보 수집이 진행될수록 이지혜의 분노는 더욱 커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차갑고 분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증거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그녀의 방벽에는 강태식과 관련된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도 그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리고 수집된 증거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 되었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가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피로가 쌓였지만 강태식을 파멸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강태식은 미묘한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뜨고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스팸 전화나 문자가 걸려왔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물건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자 불안해졌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의심하고 신경질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지혜는 강태식의 불안감을 즐겼다. 그의 반응을 관찰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를 고민했다. 시스템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렇다면 시스템 외부의 힘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의 눈길은 탐사 전문 기자로 유명한 박서연에게 향했다. 박서연은 정의감이 강하고 집요하며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기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의 생리상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인지, 그리고 자신의 특종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이지혜는 박서연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익명으로 접촉했다. 강태식 시청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원하신다면 답장하십시오.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다.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기다렸다. 며칠 후 박서연 기자로부터 짧은 답장이 왔다. 증거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지혜는 강태식의 사소한 비리 몇 가지와 부당 지시가 담긴 녹취록 일부를 가공하여 보냈다. 박서연은 즉시 반응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지혜는 박서연이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임을 확인하고 점차 더 중요한 증거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여갔다. 한편 남동생 민주는 이지혜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다.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누나, 차갑게 변한 눈빛,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 불안했다. 누나, 괜찮아?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지혜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어린 순수한 걱정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잠시 녹이는 듯했다. 괜찮아, 민준아. 그냥 할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민준은 누나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과 결의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강태식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지혜는 단호하게 막았다. 안 돼. 절대 나서지 마.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더욱 철저히 숨겼다. 민준은 누나의 말을 따랐지만
무력감과 분노에 시달렸다. 강태식의 불안감은 이제 편집증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했다.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확신했고 그의 비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배후를 찾으려 했지만 이지혜는 그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었다. 강태식은 이지혜 남매가 자신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이미 부서뜨린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렸다. 이지혜는 강태식의 심리 상태를 관찰하며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강태식의 비리를 총망라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그가 저지른 수많은 부당 행위와 은폐된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이 증거들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만큼 강력했다. 그녀는 이 파일들을 박서연 기자에게 전달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동시에 최대한 많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려 강태식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시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시청 강력계의 최 반장은 강태식과 관련된 미심쩍은 소문들을 계속 접하고 있었다. 강태식의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불만, 처리되지 않고 쌓여가는 민원들, 그리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알 수 없는 압력. 최 반장은 경험으로 보아 강태식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를 건드릴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강태식은 교활했고 자신의 흔적을 잘 숨겼다. 최 반장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혜는 박서연 기자와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지혜는 익명성을 유지한 채 증거 파일의 암호화 접근 방법을 전달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증거가 공개될 것인지, 어디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었다. 박서연은 비장한 목소리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지혜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강태식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디데이가 다가왔다. 이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내의 한 대형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주변에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 노트북으로 각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이지혜는 그들 속에 섞여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할 준비를 마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강태식은 그날도 평소처럼 오만하고 거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혜의 남매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자신에게 불안감을 주던 이상한 징후들도 이제는 잦아든 듯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안전하고 무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지혜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순식간에 이지혜가 준비한 증거 파일들이 인터넷의 바다로 쏟아져 나갔다. 박서연 기자와 여러 언론사에는 강태식의 비리를 총망라한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이 첨부된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그의 부당 행위를 고발하는 영상과 사진, 녹취록들이 익명으로 게시되었다. 이지혜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살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온라인 게시물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시청 갑질 공무원 비리 폭로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순식간에 인기글이 되었고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박서연 기자는 이지혜로부터 마지막 파일을 받은 후 즉시 취재팀을 소집했다. 증거의 양과 내용의 충격성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들은 이지혜가 알려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을 준비했다. 이지혜가 증거를 유포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주요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에 강태식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시청 고위 공무원, 수년간 갑질 및 비리 의혹, 약자 등친 강태식 공무원 충격적인 실태 공개, 속보 경쟁이 벌어졌다. 강태식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부하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그때 한 부하 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왔다. 반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의 반장님 이야기가 비리 폭로라고. 강태식은 인상을 찌푸리며 부하 직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다. 화면에 뜬 기사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비리들이 은폐했다고 믿었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녹취록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 뇌물을 받는 사진, 부당 지시가 담긴 문서 스캔본.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강태식은 소리를 지르며 벌벌 벌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즉시 언론사에 연락하여 기사를 내리라고 협박하고 인터넷 게시물들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다. 시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그의 사무실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최 반장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강태식의 비리 폭로 소식에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이었다. 기자들이 시청으로 몰려든다는 소식을 듣고 최 반장은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이제 그가 움직일 명분이 생겼다. 아니,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중의 압력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이지혜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기사와 댓글들이 가득했다. 창 밖으로는 시청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만족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강태식이 몰락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평화롭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인터넷과 뉴스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이 조용하고 왜소한 여성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지혜는 커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고 차가운 맛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03 Total Characters 8-6. 강태식은 처참하게 몰락했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대중의 거센 비난,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비리는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그가 괴롭혔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비겁함과 두려움뿐이었다. 그는 결국 긴급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의 체포 장면은 뉴스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고 그의 얼굴에 새겨진 공포와 분노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최 반장은 강태식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다. 이지혜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방대했기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태식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무너졌고 그를 비호했던 일부 세력들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비록 시스템 전체가 한 번에 정화되지는 않았지만 강태식이라는 썩은 부분이 도려내지면서 미미하게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강태식의 몰락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그의 체포 장면, 법정에 서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까지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태식은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 남동생 민주는 강태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했다. 그는 누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그저 누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누나, 정말 고마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지혜는 민준을 품에 안았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워진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폐업한 가게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태식은 사라졌지만 상실감은 여전히 이지혜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를 완성했기에 통쾌함과 만족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복수는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했다. 이지혜는 이전의 그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왜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여성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거대한 시스템과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겨낸 강인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과 무력함만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운 결의와 함께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깊이가 더해졌다. 어느 날 이지혜는 민준과 함께 폐업한 가게 자리를 찾아갔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 안으로 텅 빈 공간이 보였다. 민준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가게를 바라보았다. 이지혜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아, 가게는 다시 열 수 없겠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를 보면 피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복수 과정에서 겪은 고독과 내면의 어둠은 그녀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지혜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강태식 같은 부패한 권력이나 부당한 갑질이 존재하는 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약자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무기는 여전히 컴퓨터와 그녀의 지능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어떤 정의를 위해 움직일 것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지혜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씁쓸함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05 Total Characters 1011 몇 달이 흘렀다. 강태식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청 내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최 반장은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고 부패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렸다. 하지만 이지혜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강태식 한 명의 몰락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강태식과 같은 자들이 숨어 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부패와 갑질이 만연할 터였다. 이지혜는 민준과 함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폐업한 가게 자리는 이제 새로운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추억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마음속에 남겨야만 했다. 민준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가게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지혜는 그런 민준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처 또한 깊었다. 복수를 통해 정의를 구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영혼 또한 무언가를 잃은 듯했다. 이지혜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낮에는 작은 IT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그녀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조리와 부패를 파헤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림자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그녀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진실을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박서연 기자와 같은 양심적인 언론인이나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보냈다. 박서연 기자는 강태식 사건 이후 이지혜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이지혜는 박서연에게 가끔씩 익명 이메일을 보내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뿐이었다. 박서연은 그림자라는 익명의 정보원이 강태식 사건을 제보한 동일 인물임을 직감했고 그녀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파괴적인지 알았기에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림자 덕분에 박서연은 여러 건의 탐사 보도를 성공시킬 수 있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이지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이 직장 상사의 악의적인 갑질과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지만 회사와 노동청 모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연을 접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이지혜는 그 사연을 읽고 강태식에게 당했던 자신과 민준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해당 직장 상사의 개인정보, 회사 내부 네트워크,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등을 파헤쳤다. 그녀의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고 그림자처럼 숨어들어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은 한층 더 발전했다.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그녀는 직장 상사의 비위와 성희롱 증거 그리고 회사가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지혜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해당 여성에게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박서연 기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흘려보냈다. 박서연은 즉시 취재에 나섰고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직장 상사는 처벌받았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피해 여성은 이지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도움으로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지혜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뉴스 기사를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폈다. 강태식 사건 때와 같은 통쾌함이나 카타르시스는 아니었지만 무력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정의를 얻는 것을 보며 작게나마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행동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삶은 고독했다.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에 남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와 민준의 행복을 되찾고 싶었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은 이지혜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누나,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든 거야? 이지혜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그냥 해야 할 일이 좀 있어.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은 누나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 누나. 나 있잖아. 그의 따뜻한 말에 이지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이유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지혜는 민준을 위해, 그리고 자신처럼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그림자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의 복수는 강태식의 파멸로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만 이끌리지 않았다. 시스템의 실패와 부조리가 존재하는 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자처했다. 어느 날 이지혜는 최 반장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최 반장은 강태식 사건 이후 이지혜가 익명의 제보자 그림자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혜의 뛰어난 능력과 정의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지혜에게 공식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시스템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 그녀의 정보 분석 능력과 익명성을 빌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지혜는 최 반장의 제안에 망설였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지만 최 반장이라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강태식 사건 때도 양심을 지키려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시스템 외부에서만 싸우는 것보다 시스템 내부의 양심적인 세력과 협력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 고민 끝에 이지혜는 최 반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론 익명성과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최 반장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다. 최 반장은 이지혜가 제공하는 정확하고 치밀한 정보 덕분에 여러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부패한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이지혜는 최 반장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복수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이중 생활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밤에는 그림자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잠자는 시간도 부족했다. 민준에게는 여전히 모든 것을 숨겨야 했다.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녀를 짓눌렀다. 복수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어머니의 가게 자리에 새로운 상가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지혜와 민준은 일부러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아픈 기억의 장소였다. 하지만 이지혜는 알고 있었다.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자신과 민준의 행복이었을 터였다. 어느 날 이지혜는 민준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와 강태식에게 당했던 일,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물론 그녀의 구체적인 복수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 민주는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누나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깨달았다. 누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민주는 이지혜를 꼭 안아주었다. 이지혜는 민준의 품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었다. 강태식에게 당했을 때도, 렉스를 잃었을 때도, 복수를 실행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슬픔, 분노, 고독, 그리고 민준의 이해와 사랑.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민준과의 대화는 이지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누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이지혜에게 더 이상 그림자로서의 삶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행복도 찾으라고 말했다. 이지혜는 민준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복수와 정의 구현은 중요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로서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 비중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나고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일상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최 반장과의 협력은 계속되었다. 이지혜는 시스템 내부의 변화가 더디고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신과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강태식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이지혜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가게가 있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어머니의 추억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다. 민주는 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다. 누나 이지혜 덕분이었다. 민주는 이지혜의 강인함과 희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누나에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 민준의 밝은 모습은 이지혜에게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이지혜는 여전히 그림자로서 활동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최 반장과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이지혜는 최 반장의 팀원 중 일부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리고 정보를 공유했다. 시스템 내부의 양심적인 경찰들과 외부의 그림자 정보원이 손을 잡으면서 그들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폭로되었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지혜는 자신의 활동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뿌리 깊은 부패와 불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사회 정의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이지혜는 우연히 강태식의 근황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비리가 워낙 심각했기에 감형이나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지혜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강태식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닌 지나간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그녀는 이제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지혜는 자신의 삶과 그림자로서의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샘 작업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았다. 건강을 챙기고 친구들과 만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움 대신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물론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다. 불의를 보면 외면할 수 없었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림자에 바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지혜로서의 삶과 그림자로서의 삶을 모두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이지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최 반장으로부터 받은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루함이나 피로 대신 익숙한 집중력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불빛들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그 삶 속에는 여전히 불의와 고통이 존재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지혜는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방 안은 여전히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으로 가득했지만 예전처럼 어둡고 답답하지 않았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밤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가게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아픔이자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존재들이었다. 이지혜는 미소 지었다.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림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태식의 몰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지혜는 최 반장과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점차 그림자로서의 명성을 쌓아갔다. 물론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언론은 박서연 기자의 특종에 열광했고 경찰은 최 반장팀의 수사 능력에 감탄했다. 이지혜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싸움을 이어갔다. 어느 날 최 반장은 이지혜에게 특히 어려운 사건을 의뢰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저지른 뺑소니 사건이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막강한 권력과 로비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이지혜는 사건 파일을 검토하며 깊은 분노를 느꼈다. 강태식처럼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자들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다. 대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회장 아들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며 은폐된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의 작업은 위험했고 자칫하면 정체가 발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밤낮의 치열한 작업 끝에 이지혜는 회장 아들의 뺑소니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사건 당일 회장 아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삭제되었지만 복구했다. 그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지혜는 확보한 증거들을 최 반장에게 전달했다. 최 반장은 증거의 파괴력에 놀랐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회장 아들을 긴급 체포했다. 대기업 측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방어하려 했지만 이지혜가 수집한 증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정의가 살아있음에 환호했다. 피해자 가족은 최 반장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지만 최 반장은 익명의 제보자 덕분이라고만 말했다. 이지혜는 멀리서 뉴스를 통해 사건 해결 소식을 접했다.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작게나마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강태식 사건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순수한 만족감이었다. 복수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의를 찾아주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는 누나가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누나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누나에게 위험한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누나가 지치지 않도록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민준의 존재는 이지혜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이지혜는 그림자로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묶여 있지 않았다. 아픔은 그녀를 만들었지만 그녀를 가두지는 못했다. 어느 날 이지혜는 어머니의 낡은 가게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먼지가 쌓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도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지혜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따뜻한 그리움도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최 반장으로부터 새로운 사건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이지혜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집중력으로 빛났다.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와 숨겨진 진실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지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로서 그리고 이지혜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 진실들을 밝혀나갈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지혜의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IT 회사 직원으로, 밤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의 심판자로.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닿았다. 그녀의 정보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락시켰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최 반장팀은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정의로운 경찰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박서연 기자는 그림자의 제보 덕분에 한국 언론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 보도 기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지혜는 그 모든 성공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고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지만 의미 있었다. 민주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는 여전히 누나에게 깊이 의지했지만 이제는 누나의 어깨에 기대기보다는 누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 이지혜는 민준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 어느 날 저녁, 이지혜는 민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웃고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이지혜는 문득 강태식에게 가게를 잃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던 순간, 그녀는 멀리 보이는 시청 건물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분노와 증오심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전히 시스템의 한계와 부패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최 반장과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처럼 시스템 밖에서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나, 무슨 생각해? 민준이 물었다. 이지혜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구나 싶어서. 민준은 누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꽉 안아주었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때 그대로였을 거야. 이지혜는 민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강태식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을 절망에서 구원하고 그녀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에서 강인한 존재로 변화시킨 과정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슬픔과 상실감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발판 삼아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그림자였지만 동시에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넓고 진실은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할 일은 아직 많았다. 이지혜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강태식에게 빼앗겼던 평화로운 일상, 어머니의 추억, 그리고 민준의 해맑은 웃음. 그것들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는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이 있었고 최 반장이 있었고 박서연 기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지혜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민준도 함께 일어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이지혜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될 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지혜는 그림자 정보원으로서의 활동을 더욱 체계화했다. 최 반장과 함께 비밀스러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고 박서연 기자와는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쳤다. 정치인의 검은 돈, 기업의 불법 행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 등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녀는 디지털 세계의 탐정이었고 진실을 밝히는 파수꾼이었다. 물론 위험도 따랐다. 그녀가 파헤치는 사건들은 대부분 강력한 권력과 관련된 것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지혜는 여러 차례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의 치밀함과 빠른 판단력 덕분에 매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는 이지혜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누나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누나에게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지혜는 민준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의 존재는 이지혜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이지혜는 강태식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이지혜 남매에게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이지혜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강태식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지혜는 즉시 강태식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면회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외부 인물들의 활동을 추적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강태식은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여 이지혜와 민준에게 접근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심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이지혜는 강태식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했다. 그의 보복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강태식은 감옥 안에서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지혜는 더 이상 강태식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그녀의 삶에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으로 강태식에게 가장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지혜는 그림자로서의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의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가능성도 보았다. 최 반장과 같은 양심적인 공직자들, 박서연 기자와 같은 용감한 언론인들,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 그들은 이지혜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머니의 가게가 있던 자리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번듯한 상가 건물에는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지혜는 민준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다. 예전의 낡은 가게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혜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뒤섞였다. 민준은 누나의 손을 잡았다. 누나, 우리 나중에 여기서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텐데. 이지혜는 민준의 말에 미소 지었다. 과거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다. 이지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픔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그녀의 삶은 강태식의 갑질로 인해 시작된 복수극이었지만 이제는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이지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사건 파일을 열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다. 하지만